3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전부 자식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큰아들은 6개월째 전화 한 통 없고 딸은 돈도 없어요? 맘묻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8세입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보고 살았습니다. 잠시 멈춤, 한숨. 자식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그렇게 30년.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이면 두 자식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도와주는 게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봄. 그런데 화면 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 천천히 흘러내림. 순자 목이 매는 듯한 목소리. 2년이 지난 지금 이 좁은 원룸에서 남편과 단둘이 앉아 울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6개월째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아무것도. 핸드폰 화면 보여준 마이너스 카톡방에 읽음 표시만 가득. 제가 보낸 메시지들. 아들아, 잘 지내니?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손주 얼굴 보고 싶구나. 모두 읽음. 하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화면 전환 딸과의 카톡 대화. 작은 딸은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엄마 용돈 좀. 엄마 애들 학원비가. 엄마 차 수리비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돈 얘기만 나오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는 이제 돈이 없어라고 하면 에이 엄마.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 작은딸 가족.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이너스.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동안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마이너스. 그때 작은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전셋집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자꾸 학교를 옮기니까 친구도 못 사귀고 저희도 집이 필요해요. 두 자녀가 어렵게 꺼낸 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왔구나. 마이너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방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지? 3억 5천만 원이요. 30년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죽어서 물려주면 상속세만 나가. 살아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편한 거야.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두 자녀를 불러 앉혔습니다. 큰아들, 너는 2억. 작은 딸, 너는 1억 5천. 이걸로 집 마련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괜찮아. 우리는 연금 있어. 너희가 잘 사는 게 우리가 편한 거야. 그때 두 자녀가 함께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우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통장 잔고가 3억 5천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이 단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마이너스. 그로부터 한 달 후 큰아들이 집을 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딸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물론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3개월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럼 바빠서 끊을게. 뚜 마이너스. 침묵, 핸드폰 보며 쓴 웃음. 이게 제가 평생 희생하며 키운 자식들입니다. 이게 3억 5천을 준 대가입니다. 2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변화는 3개월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춤, 한숨.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추석에 올 거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하고. 목소리 떨림.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올해는 처가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침묵 3초.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안부나 전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바빠서. 뚜 마이너스. 전화 끊기는 소리. 화면 혼자 차려진 명절 상, 빈 식탁의 의자들. 순자 나레이션 목소리 더 작아지며. 그 다음 설날도, 그 다음 추석도, 그 다음 설날도. 처가, 또 처가. 쓴 웃음. 2억을 준 아들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 바쁜 거지. 하지만 제 가슴속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화면, 스마트폰 화면. 딸과의 카톡 대화 클로즈업. 순자 나레이션, 약간 냉소적인 톤이 섞임. 작은 딸은 달랐습니다. 연락은 자주 왔습니다. 아주, 자주. 핸드폰 화면 스크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 이번 달만 100만 원 좀 도와줄 수 있어? 겨우 2주가 지나고. 엄마, 차를 한 대 바꾸려고 하는데. 아빠, 카드 좀 빌려줄 수 있어? 물론 갚을게. 또 한 달 후. 엄마, 애들 옷 좀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긴 침묵. 처음엔 주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남편의 약가,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도 이제 돈이 별로 없어? 너희한테 많이 줬잖니. 잠시 멈춤.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쓴 거야? 설마 우리 모르게 어디 쓴 건 아니지? 목이 메는 듯.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았어, 엄마. 어차피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뚜 마이너스. 전화 끊기는 소리. 더 길게. 화면 순자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는 모습. 손이 떨림. 순자 나레이션 거의 속삭이듯.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긴 침묵.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준 순간부터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들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부모, 딸에게는 돈이 떨어진 ATM기. 목소리 떨리며. 이게 제가 꿈꾸던 가족이었나요?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요? 화면 창밖에 비오는 풍경으로 천천히 전환. 빗소리. 순자 나레이션, 매우 작은 목소리.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긴 침묵.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119에 전화를 걸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다렸습니다.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순자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 순자, 응급실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네.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비 포함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저희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 병상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만. 엄마가 꼭 갚을게. 제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 어머니, 저도 지금 대출 이자 갚느라 정말 힘들어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받은 그 2억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린 돈? 내가 드린 돈이라고? 순자의 얼굴 클로즈업. 눈물이 주르륵 흐름. 순자, 아들아, 그건 내 집 사라고 준 거잖니. 이건 아빠 생명이 걸린 문제야. 어머니,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차라리 보험 있으시면 보험으로 하시고 아니면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죄송합니다. 전 정말 어렵습니다. 뚜마이너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마지막 희망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야. 아빠가 지금 위급해. 말도 끝나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필요한데? 500만 원만. 엄마, 나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카드값에, 차 할부금에. 지난달에도 엄마한테 50만 원 못 받았잖아. 그것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딸아, 이건 아빠 생명이. 엄마, 아빠 보험 없어?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실비보험도 들었잖아. 그걸로 하면 되잖아. 보험으로는 부족해. 엄마, 나도 진짜 없어.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나 지금 애 데리러 가야 해서. 끊을게. 뚜마이너스. 순자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날 밤 저는 남편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제 손을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500만 원과 제 목걸이, 반지를 팔아서 간신히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프러포즈하며 끼워준 그 반지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외면하는 꿈,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꿈,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꿈.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시니어 재무 상담 마이너스 무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상담사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처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3억 5천을 준 것, 자식들이 변한 것, 수술비를 거절당한 것, 반지를 판 것, 말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시니어 분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정작 필요할 때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사, 어르신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재산을 미리 증여하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전부를 주시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경제력을 완전히 잃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도 약해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노후 생활비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둘째, 법적 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양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을 주는 대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법적 약속을 받는 거죠. 이게 없으면 증여는 그냥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데가 없는 선물.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담사, 셋째,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연금처럼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년 7천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계속 챙기게 되고 부모님도 경제적 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의존과 사랑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돈에 의존하게 되면 부모는 ATM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을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삶을 포기한 것. 그것이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담사,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 마주 앉아 제 마음을 전하기로,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로,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상담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두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꼭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작은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왔습니다. 좁은 거실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큰아들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바쁜데. 작은 딸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말해봐.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순자,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져버렸어. 그게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 큰아들이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작은 딸도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돈 다시 달라는 거야? 그건 증여한 거잖아. 세금도 다 냈고, 법적으로 엄마 돈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돈은 이미 자기 돈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줬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너희가 가끔이라도 엄마 아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아빠가 쓰러졌을 때 너희한테 전화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제가 드린 돈으로 하세요. 아빠 보험으로 하세요. 그게 엄마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 엄마는 그냥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면 됐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불편하고 답답한 침묘이.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준 건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준 거지. 우리를 잊으라고 준 게 아니야. 아빠는 이제 많이 아파.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어. 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비싼 선물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야. 그냥 가끔 얼굴 보여주고 전화 한 통이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아버지, 저도 바빴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건 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그래, 내 돈이야. 엄마가 준 거니까. 하지만 아들아, 돈은 내 거지만 엄마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그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이거 무슨 감정적인 협박이야? 우리도 할 말 있어. 엄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나 진짜 가야 해.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딸은 일어섰습니다. 큰아들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짧은 전화만 합니다. 작은 딸도 여전히 돈 얘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돈 얘기가 아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 챙겨. 많은 걸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딸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자주 연락하진 않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손주 사진을 보내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돈 얘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단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도 제대로 못 잡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70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식들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사는 남편.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농담처럼 모임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식 걱정 내려놓기 모임.
처음엔 모두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2억 줬는데, 저도 연락이 없어요. 저도 수술비를. 하지만 점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 화면 복지관 공예수어. 순자가 뜨개질을 하며 웃는 모습. 순자 나레이션. 저는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신혼 때 잠깐 했던 것 외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 벌기 바빴고, 애들 키우기 바빴고, 집안일 하기 바빴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 취미가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저는 이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든 목도리를 딸에게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만든 거야. 추우니 못 감싸.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도리 받았어. 진짜 예쁘다. 엄마가 언제 이런 거 배웠어? 엄마도 이제 취미가 생겼어. 복지관에서 배우고 있어. 엄마, 멋있다. 나중에 나도 가르쳐줘. 그 한마디가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멋있다. 평생을 살면서 딸에게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 배식 봉사, 말벗 봉사, 작은 일들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보람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자식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저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한 것 같아.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게 행복인 것 같아. 남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3억 5천이 없어도 큰 집이 없어도 우리 둘이서 이렇게 웃으며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후회 없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6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3억 5천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얻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 시간을, 제 삶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재산을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이미 주셨지만 후회하고 계신 분,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힘드신 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일 거라 믿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줬습니다. 법적 장치도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계약서, 증여계약서, 유류분 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 가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절대로 전부를 주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보관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이자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모가 경제력을 완전히 잃는 순간 안타깝게도 관계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셋째,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나눠서 단계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년 조금씩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계속 챙기게 되고 부모님도 경제적 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가 나빠지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지만 필요한 얘기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길 바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자기 가족 돌보기도 벅찹니다. 그걸 이해하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관계가 편해집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섯째,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취미를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세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평생교육원에 가보세요. 세상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68세에 뜨개질을 배운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의존하는 부모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부모. 그게 진짜 멋진 부모입니다. 여섯째, 배우자를 소중히 하세요. 자식들이 다 떠나면 결국 남는 건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40년을 살았지만 사랑해라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 배우자에게 쏟으세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한 것, 도와주고 싶었던 것,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후회는 하되 자책은 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3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제 삶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면 순자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는 모습. 순자 나레이션 부드럽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생은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합시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